여러분, 동네 치안을 꽉 잡고 있던 방범대장이 갑자기 골목에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내 돈 들여서는 골목 순찰 안 돕니다. 당신들 집은 알아서 사비 털어서 지키세요. 이렇게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막막해지는데요. 당장 우리 집 대문부터 잠가야 하나 싶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지정학적 안보망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아주 거대한 충격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거대한 글로벌 안보의 공백을 메우면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K방산입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ETF 투자 전략 리서치 센터에서 발행한 PDF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무려 K방산 2026 퀀텀 점프와 전술적 투자 전략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강렬하죠.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부터 이 제공된 PDF 슬라이드의 1페이지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한 장씩 쭉 넘겨가면서 왜 하필 2026년이 K방산이 폭발적으로 퀀텀 점프하는 구간인지, 그리고 코덱스 ETF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 계좌의 실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군더더기 없이 싹 다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보고서 첫 장, 슬라이드 2장하고 3장부터 보시죠. 여기서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이 어떻게 이 K방산의 펀더멘털 확장을 문자 그대로 강제하고 있는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강제요. 약간 떠밀리듯이 커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걸 더 그 근거 연결해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범대장의 선언이 딱 맞습니다. 슬라이드 2와 3에 제시된 각자 도생 안보 패러다임이 바로 그거거든요. 트럼프 2.0 시대가 오면서 이른바 마가, 즉 미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동맹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완전히 거래적으로 변했습니다. 거래적이라는 건 결국 돈 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미국은 유럽의 나토 국가들한테 니네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무조건 확대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죠. 잠시만요. GDP의 5%요? 제가 알기로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보통 국가들이 국방비로 1에서 2% 언저리 쓰지 않나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5%라는 수치는 사실 국가 예산의 구조 자체를 싹 다 뜯어 고치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네요. 다른 데 쓸 돈을 다 끌어와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국방비라는 건 국가 경제가 좀 어려우면 삭감할 수 있는 일종의 선택적 지출이었어요. 복지나 인프라 같은 데 먼저 돈을 써야 하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장 눈에 보이는 복지가 급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방위산업은 그게 안 됩니다. 국가의 생존 자체를 담보해야 하니까 다른 모든 예산을 깎아서라도 무조건 투입해야만 하는 구조적 필수 성장 섹터로 완전히 편입이 돼버린 겁니다. 뭐 동유럽이든 중동이든 돈이 없다고 해서 당장 국가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네요. 마치 방범대장이 순찰 안 돈다니까 이웃들이 다 같이 사비 털어서 자기 집 보안 시스템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급하게 무기를 사야 하는데 미국은 자기들 쓸 무기 만들기도 벅차고요. 유럽 자체 방위산업은 워낙 오랫동안 평화에 젖어 있어서 생산 라인이 사실상 더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비워버린 그 거대한 안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곳, 결국 그 막대한 수요가 향하는 곳이 한국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한국방산이 이제 자유진영의 무기고, 즉 아스널 오브 데모크라시로 격상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슬라이드 4장부터 6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4장 보니까 JP 모건 분석 데이터가 딱 나오네요. 네, 이 파이프라인 데이터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6년에 열리는 잠재적인 신규 수주 기회가 총 71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나옵니다. 71조 원이요? 와, 규모가 감도 안 잡히네요. 엄청나죠. 유럽에서 33조 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32조 원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2020년 한국의 방산 예상 수출액이 약 377억 달러, 하나로 치면 56조 6천억 원까지 치솟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56조 원이면 이거 러우 전쟁 터지기 전 평시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무려 17배, 폭발적으로 팽창한 수치입니다. 17배. 이건 뭐 그냥 산업이 조금 발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아예 재창조되는 스케일이네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무기라는 게 보통 한 번 팔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보통은. 네, 그러니까 올해 56조 원어치를 팔았다고 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56조 원어치가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약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방위산업의 아주 무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5장에 나오는 글로벌 공급망 락인 효과라는 개념인데요. 아, 락인 효과.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는 그 락인이요? 네, 맞습니다. 동유럽을 예로 들어볼까요? 폴란드랑 루마니아가 K2 전차랑 K9 자주포를 아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지금 사실상 한국 무기가 이 동유럽 지역 지상전의 표준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입장벽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북미,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뛰어들어서 돌파를 하고 있고요. 아, 중동에서는 천궁2 방공방 체계가 쫙 깔리고 있다고도 들었어요. 그렇죠. 이 수출 영토 확장이 왜 무섭냐면요. 이거 들을수록 약간 넷플릭스 오리지널 생태계나 애플 생태계 전 세계에 까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아이폰 한번 쓰면 아이클라우드에 사진 다 묶여 있고 앱 연동돼 있어서 나중에 갤럭시로 넘어가기 진짜 힘들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무기 체계도 똑같아요. 국가 안보 인프라를 한국산 K2나 K9으로 쫙 깔아두면요. 나중에 다른 나라 무기로 갈아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호환성 문제 때문인가요? 호환성도 문제지만 전차나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를 한번 도입하면 그 무기에 맞는 조종사 훈련 시뮬레이터, 정비병 교육 시스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계속 교체해야 하는 전용 부품 네트워크를 국가 전체 인프라로 새로 다 깔아야 되거든요. 아, 무기만 띡 싸고 떼나는 게 아니군요. 네, 다른 국가 무기로 바꾸려면 이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을 전부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이 무서운 락인 효과가 어떻게 수주장고로 직결되는지 슬라이드 6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슬라이드 6장에 빅4 핵심 역량 분석이 나오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렇게 4개 기업이죠. 네, 이 4개 기업의 현재 기확보 수주장고, 파이프라인 합산액이 총 120조 원 규모입니다. 120조 원이요? 네, 더 놀라운 건 다가오는 루마니아나 폴란드 3차 계약, 사우디 추가 수주 같은 대형 카탈리스트, 즉 촉매제들은 아직 이 120조 원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죠. 와, 그러니까 이 120조 원이라는 건 앞으로 이만큼 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이미 도장 다 찍혀 있는 확정된 매출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맞습니다. 이미 확보된 일감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질문이 맴돌고 계실 겁니다. 그래, 방산 엄청나게 좋고 수주 땅빵한 건 알겠어. 근데 내 계좌에 어떻게 담아야 이 120조 원어치 폭발적인 성장을 내 투자 수익으로 바꿀 수 있지? 이거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죠. 개별 기업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주식을 사기에는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리스크가 크니까요. 네, 그래서 슬라이드 7장, 8장, 그리고 11장으로 바로 직행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비이클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코덱스 K방산 탑10 ETF 종록 코드 0080G0의 포트폴리오 압축 프로세스가 등장합니다. ETF 투자하실 때 진짜 많이들 하시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냥 방산 테마 ETF 하나 사면 방산으로 돈 벌겠지? 하시거든요. 근데 기존의 산업 분류표 기준으로 만들어진 ETF를 사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요? 하고 있긴 한데 실제 전체 매출의 80% 이상은 상선이나 컨테이너선 만드는 일반 조선업이거나 단순 중공업인 경우가 수두룩하거든요. 아, 진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무기막 엄청 팔았다는 뉴스 보고 그 회사 주식 샀는데 알고 보니까 배 만드는 사업 쪽에서 적자가 크게 나서 주가는 오히려 꼼짝도 안 하거나 곤두박질 치는 황당한 상황 겪어봤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방산 호재가 터져도 수익을 온전히 못 먹는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이 코덱스 0080G ETF는 아주 정교한 필터링 기술로 그 짬짜면 같은 포트폴리오를 싹 걸러냈어요. 슬라이드 7장을 보실까요? 네, NLP 키워드 스크리닝이랑 퓨리티 필터링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러낸다는 건가요? 우선 인공지능 기반의 NLP,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스크리닝을 씁니다. 단순한 산업분류표 엑셀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사업보고서나 실적 발표, 뉴스 같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AI가 문맥 단위로 쫙 읽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진짜 핵심 동력이 방산인지를 언어학적으로 추출해낸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두 번째로 퓨리티, 즉 순도 필터링을 거칩니다.
아무리 방산 사업을 영위한다고 해도 전체 매출에서 방산 비중이 일정 수준 미달이면 그냥 가차없이 배제해버리는 거죠. 순수 방산 10개 핵심 기업만 남기게요. 아, 그러니까 단순 중공업이나 우주항공 혼합돼서 희석되는 거 싹 빼고 진짜 백이 방산 DNA만 남긴다. 이거 슬라이더 11장의 타사 ETF랑 비교한 거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총보수가 0.45%, 동일 조건인데 방산 집중도는 코덱스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게다가 슬라이드 8장을 보시면 포트폴리오 구성이 진짜 스마트합니다. 단순히 덩치 큰 빅4에만 몰빵한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한화, 현대로템 같은 빅4의 한 70% 이상 비중을 집중하긴 했는데 나머지 비중이 되게 흥미로워요. 풍산, i3 시스템, STX 한진 같은 필수 부품 강소 기업들이 쫙 포진해 있네요. 아까 저희가 넷플릭스 비유하면서 락인 효과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무기를 한번 깔면 평생 그 부품을 써야 한다는 구독 모델이요. 네네. 유지보수 계속 들어가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K9 자주포 한 대 수출하면 땡이 아니에요. 훈련하고 실제 전쟁 대비하려면 끊임없이 수천, 수만 발의 포탄을 쏴야 하니까 소모해야 하죠. 열화상 카메라 센서도 주기적으로 최신형으로 교체해야 하고 엔진 부품도 갈아 끼워야 하고요. 아, 그걸 전문용어로 MRO, 즉 사후 유지보수 매출이라고 부르는군요. 그렇죠. 빅4가 거대한 하드웨어 장비 플랫폼을 통째로 수출해서 글로벌 전장의 길을 쫙 뚫어놓으면 그 뒤를 따라서 풍산 같은 포탄 기업이나 부품 강소 기업들이 끝없는 소모품 매출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낙수효과죠.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무기 팔 때 한 번 돈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기 팔고 나서 발생하는 그 사후 유지 보수 구독 수익 사이클까지 이 ETF 하나에 완벽하게 다 담아냈다는 거네요. 이거 포트폴리오 구성이 진짜 예술이네요. 네, 하드웨어 판매와 소프트웨어 부품 구독 수익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전망이 좋고 포트폴리오가 환상적이어도 잠깐만요.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가 있죠. 슬라이드 9장, 10장 넘어가면서 보니까 위험 요소들도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아무리 120조 원 수주 잔고가 빵빵하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박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니네 한국 무기 미국이나 동맹국에 팔려면 관세 폭탄 맞아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러우 전쟁 막 극적으로 휴전돼서 평화 모드 되면 방산 주가 타격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시네요.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적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슬라이드 12장의 리스크 점검 파트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려볼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K방산은 타 산업 대비 트럼프 방어력, 즉 트럼프 프로프 성격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오, 트럼프 방어력이요? 이유가 뭔가요? 방산도 결국 수출품인데. 방위 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미국 기업들이랑 글로벌 시장 파일을 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경쟁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미국의 글로벌 안보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저희 처음에 얘기했던 각자 도생이랑 연결되는 대목인데요.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너네 알아서 무장해라 압박한다고 했잖아요. 네, 미국은 납세자 돈 아끼려고 동맹국 자체 국방력을 키워라고 하는데 동맹국들이 그 많은 무기를 전부 미국산으로만 채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 방산 기업들은 이미 자국 수요랑 기존 계약만으로 생산 라인이 터져나갈 지경이라서 지금 주문해도 무기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동맹국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당장 고품질 무기를 붕어빵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빨리 납품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유럽에 많이 팔수록 결과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방위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굳이 한국 방산의 표적 관세를 때리면서 괴롭힐 이유가 아예 없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땡큐인 거죠. 와, 듣고 보니 진짜 납득이 되네요. 미국의 전략을 한국 방산이 하청받아서 대신 수행해 주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다. 자, 그럼 두 번째 리스크. 휴전으로 인한 갑작스런 평화. 이거 오면 글로벌 긴장 완화되면서 수요 꺾이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안보에 대한 심각한 공포, 전쟁의 공포를 피부로 경험한 국가들은 절대 예전의 그 평화롭던 무방비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동유럽과 중동의 안보 패러다임은 구조적인 재무장으로 완전히 선회를 해버렸어요. 잠깐 쫄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국가 구조가 바뀌는 거라는 말씀이군요. 네, 이건 최소 10년 이상 이어질 거대한 인프라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설령 노사 갈등이나 약간의 생산 지연 같은 내부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120조 원의 수주 잔고가 하방을 아주 강력하게 방어해 줍니다. 구속력 있는 계약들이니까요. 그렇죠. 국가 대 국가로 맺은 계약이라 철회하기가 극히 어렵거든요. 결국 이 120조 원어치의 일감을 소화해 나가는 펀더멘털의 중장기 궤적 자체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20조 원이라는 확정 매출이 주가 하락을 막아주는 튼튼한 콘크리트 바닥 역할을 한다. 리스크가 오히려 기회로 방어되는 메커니즘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도 완벽하고 리스크 방어도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 무기를 꺼내볼 차례입니다. 슬라이드 9장이랑 10장을 보니까 010K0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레버리지 ETF가 나오거든요. 네, 레버리지 연계 전술이죠. 근데 전문가님,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잖아요. 방향 한 번 잘못하면 계좌 완전 녹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절대 장기 존버, 그러니까 바이앤홀드용으로는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 역시 이 레버리지 ETF의 메커니즘을 확실히 경고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개념이 바로 변동성 끌림 현상, 볼레틸리티 드래그입니다. 변동성 끌림이요? 시장이 위아래로 횡보할 때 내 돈이 갉아먹히는 현상, 그거 맞죠? 네, 원리를 아주 직관적인 숫자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100원짜리 지수가 하루는 10% 오르고 다음 날은 10% 내렸다고 가정해 보죠. 100원에서 110원이 됐다가 110원의 10%인 11원이 빠지니까 결국 99원이 됩니다. 그냥 현물이면 이런 손해 본 거죠. 네네, 현물이면 그러네요. 근데 이걸 2배 추정하는 레버리지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100원에서 20%가 올라서 120원이 되죠. 근데 다음 날 20%가 내리면 120원의 20%인 24원이 빠져버립니다. 결과적으로 96원이 되는 거죠. 헐, 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했을 뿐인데 레버리지 투자자는 가만히 앉아서 사원을 날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 변동성이 횡보장에서 한 달, 1년 지속되면 가치가 눈 녹듯이 하락해버립니다. 그래서 010KU, 레버리지는 절대 장기 존버용이 아님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가만히 숨만 쉬어도 계좌가 파인다니. 그럼 대체 이 위험한 무기를 언제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자료에는 분명히 투자 전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철저하게 단기적인 전술 무기, 택티컬 웨폰으로 쓰셔야 합니다. 방산업이 굉장히 독특한 모멘텀 구간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폴란드 3차 실행 계약이나 대규모 수주 공시가 임박했다는 시장에 콘센서스가 쫙 모일 때가 있어요. 뭔가 터지기 직전이에요? 네, 혹은 지정학적 긴장이 확 고조되면서 상승장 방향성이 아주 명확해지는 구간. 바로 그 타이밍에 진입해서 스윙 트레이딩용으로 짧고 굵게 2배의 알파 수익을 창출하고 치고 빠지는 겁니다. 모멘텀이 끝나면 미련 없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요. 와, 확실할 때만 단검처럼 뽑아 쓴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위험과 기회를 다 확인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내일 주식시장이 열리면 내 계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슬라이드 13장, 14장을 보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보죠. 슬라이드 13장에 코어 세틀라이트 전술 타임라인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현물 ETF와 레버리지 ETF의 조합이군요. 여러분, 코어 세틀라이트, 즉 중심이 되는 코어에는 0080GO 현물 ETF를 두는 겁니다. 연금 계좌나 핵심 중장기 자산으로 이걸 장기 적립식으로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120조 원 수주가 만드는 안정적인 우상향을 향유하시고요. 네, 베이스 캠프를 튼튼하게 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성, 즉 세틀라이트 전술로는 0100Kg로 레버리지를 쓰는 건데 평소에 현금 들고 있다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눌림목을 딱 형성하거나 대규모 수주 공시가 예상되는 시점에 분할 매수로 척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레버리지로 2배의 알파 수익을 창출한 뒤에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본대인 코어 ETF를 사는데 보태서 눈덩이를 굴리는 구조죠. 이게 방산이라는 구조적 성장주를 가장 영리하게 다루는 실전 매매 대시보드입니다. 현물로 단단하게 체력 기르다가 이벤트 터지면 레버리지로 수익 빼어내고 다시 본진으로 보낸다. 정말 생생하고 직관적인 행동 전략이네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14장 결론인데요. 네, 슬라이드 14장을 보면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K방사는 단순한 일회성 수출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 인프라의 핵심 축이자 인도 태평양의 무기고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PDF 슬라이드를 1장부터 끝까지 쭉 넘겨가면서 확인을 했죠. K방산이 그저 무기 몇 개 파는 걸 넘어서 자유진영의 새로운 표준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 무서운 사실 말입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 슬라이드 7장에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AI 방산, 첨단 기술 기억하시나요? 이 최첨단 기술이 이미 전 세계 전장에 깔려있는 무려 120조 원어치의 K방산 하드웨어 생태계와 본격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2030년대가 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거 진짜 엄청난 화두인데요. 하드웨어 플랫폼에 AI가 얹혀진다면? 네,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설원과 사막에 쫙 깔려있는 수천 대의 한국선 기갑 차량과 자주포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AI 네트워크처럼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진화하는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과연 K방산의 성장 한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그 흥미로운 답은 다가오는 2026년의 폭발적인 숫자들과 여러분의 전략적인 시장 관찰 속에서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